산재 사망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고한 다짐도 받았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데 몇 명 했어요? 지금 300명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어요? 네, 150 산업안전공단 단수가 나가고 있어요? 매주.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갑니까? 제가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렸습니다. 네. 진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직을 걸겠다라는 장관, 진짜 걸어라라는 네. 대통령.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직을 걸겠다고 먼저 말한 건 김영훈 장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지나치지 않고 진짜 안 되면 직을 거셔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장관이 그 현장에 매주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은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냐. 방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도 한번 같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직접 방문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꾸 또 SPC 얘기를 왜냐하면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가 뭐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즐겨 찾는 먹거리 브랜드, 뭐 국민 브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서민들이 먹어줘서 돈 버는 회사인데 그동안 얼마나 또 사고가 많았습니까? 불매운동이 벌어질 정도였지만 이 기업 차원에서는 끄떡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뭐 반죽기계라든가 이런 끼임 사고가 계속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근데 대통령이 찾아가서 캐물으니까 한 번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씁쓸한 마음도 들고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실제 이익은 회장이 버는데 책임을 지금 사장이 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엄한 사람이 처벌받고 끝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좀 꼬리 자르기가 되는 거고 사람은 죽어도 비용은 들지 않으니 그런 식으로 자꾸 악순환이 된다는 거를 지적을 한 건데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떤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는 수사기관 전담팀을 구성하라 이런 방안까지 지시를 했죠. 네, 아예 부서를 둬서 일률적으로 좀 모아서 수사를 하자라는 네. 건데 전문성이 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뭐 경제사범이란 것들, 마약 뭐 이런 거 다른 걸 잡는 거랑 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전문성은 또 다른 거다 보니까요. 같은 검경 안에서도요. 그래서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고 그러면 아예 역량을 가진 사람들 팀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연구할 수 있게 해봐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포스코 ENC는 당장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전대책 시행 때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단하겠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뿐만 아니라 또 대책이 나와야겠죠. 네, 이게 포스코 ENC가 고개 숙이고 작업 중단 방침을 발표한 게 어제 오후였어요. 네. 근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질타한 게 어제 오전이었단 말이죠. 예.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직격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건데요. 정희민 포스코 ENC 대표이사가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요. 협력업체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포스코 ENC 지난 4월에도 사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안산설 공사 현장에서 붕괴됐을 때 그때도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책임을 통감한다. 무기한 뭐 작업 중단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일단은 뭐 이렇게 다시 뭐 약속을 했고요.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말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는데요.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ESG 평가 결과가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그죠? 대형 펀드나 이런 데는 이걸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글로벌 펀드들은 그런 것 같은데 이 평가에 이걸 반영을 좀 세게 하자 그 말이죠.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막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예.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그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징역 살 수도 없고 네. 사고도 안 나는데 결국은 과징금을 하든지 벌금을 고액을 하든지 경제적 제재 방법을 경제제재를 그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연구해 봅시다. 네, 산재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게는 이 공시를 통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하겠다. 사실 기업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급한 게 고액 과징금 그리고 징벌적인 배상 도입, 대출을 제한한다라든가 건설 면허를 취소한다 이런 방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쭉 보면은 다 돈이 걸려 있고요. 네. 기업의 영업 문제, 면허라든가 이런 그렇죠. 영업과 돈에 관련된 겁니다. 전부 이것은 기업의 이윤과 이어지는 내용인 건데요. 그러니까 누가 징역 살고 처벌받고 이렇게 해서는 기업이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건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모든 분야에서 돈이 말해주는 그런 사실 모든 걸 돈이 말해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는 손실을 줄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그 자본주의에서는 이익 손실 계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또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인 거죠, 주식시장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주가를 폭락하게 해야 된다. 이 표현은 사실 어떤 뭐 뉴스에서 이런 저 부분만 이렇게 헤드라인을 따가지고 자극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내용을 전후 맥락을 쭉 보면 이 주가를 폭락하게 한다. 근데 이런 기업에서 손실을 줄여야 되고 기업의 그 모든 지표를 보여주는 게 이게 돈이고 주가인 건데 그 손실과 손익계산이라는 걸 사람 목숨값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뜻이 사실은 더 들어있다라는 걸로 풀이를 해봅니다. 네, 대통령도 부처 간 칸막이를 좀 허물고 모두 대책을 함께 이야기를 해봐라라는 숙제를 내줬는데 각 부처의 장관들도 서로 의견을 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대통령하고 심층 토론을 하고 그걸 생중계하고 이런 것들이 국무위원들한테도 하나의 어떤 기재가 되고, 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어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네. 금융위하고 법무부의 제안이 좀 인상 깊었는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그 은행 내규를 보면은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서 이런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은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예. 특히 중대한 사고가 나면은 그 ESG 평가도 요즘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 환경사회 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 이 얘기가 나왔고요. 또 법무부 쪽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전담 검사제를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이 전담 검사제 그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해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또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덧붙인 거는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자꾸 이렇게 좀 솜방망이처럼 되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처벌이라고 거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름 자체도 좀 너무 네거티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정한 예방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방향을 가보면 어떻느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예방 성과를 낸 회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거는요. 같은 경쟁 라인에 있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은 회사들에게는 어떤 네거티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리스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또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고용노동부도 이 법을 좀 손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지금 그래서 사고가 날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주목을 하고는 있는데 네.
사고가 터질 때는 이 법 적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아직까지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든 거는 많지 않습니다. 2022년에 법 시행한 이후에 46건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네. 여기서 실형 선고는 5건이에요. 그리고 저 보시면은 46건 중에 5건 딱 있는 거고 41건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뭐 결과가 안 나오거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그 사고 발생한 다음에 기소하고 재판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제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법무부, 행안부, 수사기관 등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징벌의 공시의 주가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이 산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뿌리 뽑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강력한 기조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를 해봄직한 일이에요. 네. 네,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모든 거를 다 긍정적인 결과만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임기 내에 적어도 한두 가지 성과를 굵직하게 내면은 다행이거든요. 뭐 네. 역대 다 봐도 그렇고요. 근데 그럼 어쩌면은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산재 사고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도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 사고는 너무너무 자주 있는 일이고 어쩌면은 모두가 인이 박혔을 수도 있죠. 너무 이런 구조가 당연시 되는 그런 분위기. 가 자리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새삼스럽지도 않은 게 있죠. 내가 당하면 누군가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지만 일단 브라운관 넘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내가 겪지 않은 일. 그래서 노동자 10,000명당 산재 사망 사고 그 사망자가 OECD 국가 중에 뭐 38개국 중에 34위다라고 하고 이게 집계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명확한 거는 우리가 항상 사망자 수가 상위 초상위권이다라는 건데요. 일단 정부 기조 그리고 이 대통령의 기조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산재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또 성과를 거둬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